부모님도 물어봐 주셔서 그것을 덮어놓고 아유 내 자식이니까 그 내가 안고 가야지 이런 거 좋은 양육 아니에요. 여러분은 6월은 뭐뭐다. 6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3월은 시작하는 시기이다. 4월은 관계를 가꾸어가는 시기다. 5월은 생각 습관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6월은 인정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그대로 수용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나의 평소 정서적 감수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음악을 주제로 하는데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악가 또는 작곡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라도 있다는 건 다행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음악과 전혀 거리가 있는 좋아하는 음악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뭔가 음악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라면 정서적인 부분이 이렇게 어찌 보면 많이 풍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음악가에게 있었던 정서적 감수성, 그 정서적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왜 중요한지, 내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정서적 감수성을 키워주지 않으면 왜 나하고의 교육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서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서라는 거는요, 감정, 기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있나요? 내 감정도 있고 타인의 감정도 있겠죠? 그래서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 정서적 감수성인데, 정서적 감수성을 키우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 내용이 내 감정, 타인 감정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정서적 감수성을 키우려면 첫째, 정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별 5개예요. 정서적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걸 키우려면 일단 그걸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슬픈 거야. 기쁜 거야. 억울한 거야. 화난 거야.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얼굴이 어떤 표정을 했을 때 그 표정이 싫다라는 표정보다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을 때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서를 인식은 했는데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석 오류가 있어서 정서적인 그 감수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서적 감수성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부모님도 정서적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서 이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면 좋은 그것을 전해주고 싶으면서도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그게 부족할 때 실제로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내가 뭔가를 진짜 올바른 말을 했어. 근데 그 올바른 말이 상대에게는 빗으로 꽂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정서적 감수성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인지적인 그런 전달의 의미가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올바로 배달이 되려고 하면 이 4가지 단계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학부모님은 너무나도 감정 컨트롤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녀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그날 하루 일과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애가 속상했던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엄마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좋지 않은 거라고 그것을 억누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적으로 우수한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엄마는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엄마는 그런 거 있어도 엄마 마음을 조절한다고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나한테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못난 거구나. 나는 굉장히 못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표출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억눌렀고 이 아이한테도 그걸 자연스럽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눈물을 뚝 흘리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걸 노력을 하셨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기르지 못해서 올바르게 표현을 못한 게 잘못인 거지.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홀가분해지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도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엄마 아빠는 철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엄마도 이런 때 속상해, 이런 때 힘들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네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게 마음이 슬펐어. 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들 좋은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한테 철저하게 아이가 해피한 모습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절대로 화 안 내고 좋은 말, 예쁜 말만 하려다가 나중에는 자기 감정이 너무나도 복받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아이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훅 터져가지고 불화산처럼, 활화산처럼 터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첫 번째, 정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서 인식을 잘 키우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캐치를 잘해야 돼요. 감정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 정서 이해. 해석을 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감정의 이름표를 달아보세요. 내가 이 지점이 속상했고, 이 지점, 이런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그쪽 상대에서는, 그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게 중요했다. 당신은 그게 중요했을 수 있다. 근데 나한테는 이게 중요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 부분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부모님도.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야지 결국은 부모가 상호작용의 모델입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들을 감싸 안고 어이구 내 새끼 속상했어요. 그래 엄마가 위로해 줄게. 아빠가 위로해 줄게. 전혀 좋은 상호작용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를 맞춰줘야 하는 걸로 내 감정 스스로도 조절을 못하는 거가 되잖아요. 되나 안 되나 상황에서 아이가 감정 조절을 못했을 때는 잠깐 물 한 잔 먹고 휴식하고 그다음에 좀 진정이 되면 우리 얘기해 보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물어봐 주시는 거, 그리고 부모님도 물어봐 주셔서 그것을 덮어놓고, 아유, 내 자식이니까 그 내가 안고 가야지. 이런 거 좋은 양육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대비를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 공감을 잘하려면 그림책을 보면서 감정에 대해 나누는 걸 저는 참 추천합니다. 많이 접해 볼수록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성 세바스찬 안드레아 만테냐의 1480년대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요. 이게
모 영재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영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 대다수가 화살을 몇 발을 맞았나, 그리고 화살을 쏜 각도가 몇 개, 어느 각도인가, 어느 지점에서 누가 몇 발을 쐈을까, 이 얘기를 한 것을 보고 그 교수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데 아이들이 지극히 그런 어떤 그 편파적인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똑똑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정서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거, 언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신체 활동으로 표현해 보는 걸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 스카이 인턴십의 그 주인공은요, 하소라 선생님이에요. 하소라 선생은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인도, 몽골,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친구는 원래 가야금 연주자였는데 가야금뿐만 아니라 현대 AI 기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결합을 해서 퍼포먼스를 만들고 과학기술과도 합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그런 퍼포머예요. 그래서 이번 달 스카이 인턴십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혁신적인 사람을 보여줘서 음악가도 옛날 음악가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음악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스카이 인턴십 6월 말에 하소라 연주자 6월 25일 날, 6.25 날이네요. 그날 8시에 만나고요. 그리고 7월 4일 8시에는 축구 선수 펠레를 통해서 운동선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으면 좋을 내용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부모 교육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추천 부탁드리고 우리 스카이 인턴십 꼭 구독하셔서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